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지부의 진행을 맡은 에무스니마 프로그래머 손지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 감독님 두 분과 배우님들 세 분과 그리고 통역해 주실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마이크 사용하시고요. 올려주세요. 네,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또 구경할 수 있는 영화를 보신 것 같은데요. 방금 보신 영화 대관람차에 글을 쓰고 연출을 한 백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관람차에 연출을 하고 촬영을 한 이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나입니다. 제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하루나입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역분도 소개하시죠. 특별한 이벤트. 네, 기회를 주셨으니 오늘 통역을 맡은 서영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 역할을 맡은 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대정형 역할을 맡은 배우 최대한입니다. 네, 영화를 보시고 이제 막 생각의 정리를 하실 타이밍이신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이렇게 배우님들 세 분과 감독님들 두 분이 함께하는 자리가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배우님들, 감독님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작품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점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을 정리하실 동안 제가 뭐 한두 가지 정도 질문만 드리고 바로 마이크를 관객석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속에서 정말 중요한 상징적인 게 하나 있죠. 바로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대관람차입니다. 그 대관람차를 작품의 모티브 설정하신 어떤 배경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랑 이제 공동 연출하신 이제 이석 감독님이랑 그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이제 일본 오사카에 먼저 답사를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이고 관광객의 시선으로 일본을 바라봤는데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이제 관람차, 철도, 자전거 이런 지금 영화에 많이 사용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관람차가 우리나라에는 유원지에 가야지만 있는데 오사카에는 그냥 도시 한가운데 관람차가 3-4개씩 있는 걸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관람차를 좋아하지? 이렇게 많지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사람들한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람차 많은 거야? 라면서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봤죠. 이 사람들이 관람차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 많은 이유는 뭐 어떤 것일 거다 하면서 그래서 그 관람차에 대해서 약간 생각했던 어떠한 그런 의미들 같은 거를 조금 영화 속에다 한번 녹여보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좀 넣어봤습니다. 대관람차를 타고 처음에 옆에 있는 백지영 감독과 함께 탔는데 보통은 여자랑 타는 남자 둘이 타게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창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바라보고 있는 영화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제목도 그렇게 된 것 같고 멍하니 바라볼 수 있는 영화 됐던 것 같습니다. 백지영 감독님도 동의하시나요? 관람차를 직접 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관람차라는 놀이기구가 다른 놀이기구랑 다르게 이제 탄 사람마다 좀 보는 곳이 달라지고 풍경을 볼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랑 같이 타면 그 사람만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 각자의 경험이 되게 다를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의미로 영화가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에무시네마에서 여러 지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일본어로 통역이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신기하네요, 저도. 네, 그래서 말을 뭔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너무 생소하고 좋다. 네. 네.
그리고 작품 속에서 확인하셨다시피 강도 배우님이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네, 그래서 강도 배우님께 우선 1차적으로 일본어를 뭐 어떻게 원래부터 잘 하셨는지 아니면 작품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뭐 이렇게 또 호리하루나 배우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시면서 어떤 뭐 불편함은 없으셨는지 언어적인 소통 뭐 이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 두 분께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 얘기는 많이 질문을 받아서 항상 하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오사카에 도착했을 때 일본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대본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까 정말 막막했는데 감독님이 편집으로 다 된다. 걱정하지 마라. 커트발로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막 이렇게 설득을 하셔서 자신감을 갖고 시작했는데 자꾸 풀샷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롱테이크를 자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사실 이렇게 대본을 이렇게 계속 이제 연습을 하면서 외우고 근데 뜻을 또 모르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핸드폰으로 뭐 그 통역기를 계속 돌려가면서 혼자 번역하고 이 뜻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그러면 한 3주 동안 정말 좀 어렸을 때 수능 볼 때보다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공부했으면은 좋은 대학 갔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밤을 새면서 정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던 것 같고 하루나 상과의 그 대화 뭐 이렇게 호흡 같은 부분은 사실 하루나 상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배우시기 때문에 너무 일본어 연기를 잘하시고 NG를 거의 내질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외웠던 대사를 하루나 상 같은 경우는 상대방 대사도 사실 외워야지 제가 리액션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 대사도 거의 외워서 갔는데 하루나 상은 대본대로 거의 하시는데 스노우 상은 사투리를 너무 했어서 제가 대본을 알아들을 수가 없긴 했지만 하루나 상 같은 경우는 정말 정확하게 딱 하시기 때문에 호흡 같은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쉬는 시간에 쓸데없는 다른 얘기하느라고 네,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だと動物園の飼育員の役で実際に動物園で天王寺動物園で撮影をして目の前にいる虎の真似とかをカンドゥさんがしてくれたりとかその言葉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できないから他の方法で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かをカンドゥさんがすごい考えて撮ってくれました. 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영화에서 그 동물원의 사육사 역할을 했는데요. 그 텐노지 동물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는 그 사육사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눈앞에서 그런 호랑이 흉내를 이제 강도 배우님 직접 내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은 또 그렇게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생각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애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단 우유나 음료수 같은 거 많이 사줬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많이 사주고요. すぐ食べ物がもうお腹空いてないよ. 네, 맞아요. 바로바로 그렇게 맛있는 간식거리를 많이 사주셔서 저 별로 배도 안 고팠는데 네, 주실 때도 많았고 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그 지대한 배우님께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을 보면서 과장님의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겠구나 이쯤 되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결국에 노래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아쉬운 점이 없으셨는지 정말 네, 저 개인적인 한 명의 관객으로서 아쉬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 하고 기타를 잘 쳤으면 제가 주인공했죠. 그 노래를 야 나도 노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독? 뭐 이랬더니 형은 노래 안 해도 돼. 계속 이렇게 그 관객들이 노래를 하나 언제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빨려가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노래하지 마. 그래서 저는 결국 노래 안 했습니다. 대신에 그 나중에 들어갈까 하잖아요. 그 안에서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두 분의 감독님도 그거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지대한 배우님의 노래 실력을 실제로 들어보신 적 있으시다거나. 제가 그 지대한 선배님의 극단 후배라서 공연을 하는 걸 봤는데요. 뮤지컬을 하시는 걸 봤는데, 제가 그 뮤지컬 주인공이었는데요. 그 뮤지컬 주인공인데 노래를 못해서 노래 안 하는 주인공을 했어요. 노래를 하다 안 돼서 내가 그 음을 찾아가는 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박치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음악 감독님이 주인공은 주인공이지만 너는 노래를 하지 말고 그냥 촬영을 해라. 그래서 이제 촬영하는 뮤지컬 주인공을 했었어요. 그 노래는 안 했습니다. 거기서. 제 노래는 술 많이 먹으면 들을 수 있어요. 새드 스토리를 네, 이쯤에서 뭐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살짝 넘기려고 하는데요. 혹시 배우님들 그리고 감독님들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네, 질문을 해주시면 오늘 그 저희가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대관람차 OST. 네, 대관람차 OST인데요. 네, 선착순 10분께 음반을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네, 여기 극장이 작다 보니까 첫 끝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저희랑 아이 컨택이 쉽게 되고요. 음성으로 얼마든지 목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맨 끝에 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앞쪽에 두 번째 앉아 계신 분. 네, 그 남자분 맞으신가요? 네, 지금 네. 여기도 그냥 말씀하세요. 그냥 아니, 다름이 아니라 극 중에서 이제 인물들이 다들 이제 우주 빼고는 다들 그 오사카 사투리를 쓰는데 번역에서는 약간 그거를 다 존댓말로 이제 했었는데 혹시 그렇게 번역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 질문 좀. 실제로 이제 자막을 이제 제가 만드는데요. 네, 자막을 붙이면서 그 사람들, 그 캐릭터들마다 그 오사카 사투리를 쓰는 정도가 좀 달라요. 뭐 스노우 씨는 좀 많이 쓰고 하루나 씨는 거의 안 쓰고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느 쪽 지방 사투리를 써야 되나도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보통은 이제 오사카 지역이 나오면 부산 사투리를 많이 쓰긴 하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스노우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다 반말을 처음부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붙여서 해봤더니 약간 뭐랄까 너무 좀 꼰대 같은 느낌이 좀 확 들어가지고 그 스노우 씨에 대해서 지금 가질 수 있는 좋은 감정이 약간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관객들은 약간 그런 디테일을 보는 건 조금 아쉽지만은 좀 포기하겠다라고 좀 마지막에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어를 잘하십니다. 부럽네요. 네, 그리고 또 질문하시고, 두 번째 역의 남자분. 그냥 여기서 바로 질문하면 되죠. 네. 영화 되게 잘 봤고요. 그 영화 중간에 초반에 그 남자 배우 강두 씨가 이제 캔맥주 먹고 서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대사 날리는 그 장면도 되게 인상 깊고, 또 일본 한복판에서 근데 어떤 꼬마애가 한국말로 막 얘기하는 점이 인상 깊은데 무슨 의도로 넣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화 끝나고 마지막 엔딩 쿠키 엔딩 때 그 마미짱인가? 그 여자분이 이제 내 차례 하면서 노래 나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노래가 안 나와서 좀 되게 아쉬웠는데 혹시 나중에 디렉터 컷 버전이나 아니면 DVD에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 마지막에 죄송한데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저도 이제 10월 달에 오랜만에 공연하는데 우주정거장에서 공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덕분에 영화 덕분에 공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비록 장면은 다르지만. 어제 지금 영화 속에서 영화가 되게 어쩌면은 일상적으로 많이 보여지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런 중간중간에 이게 현실에 있는 건가? 뭐 판타지인가 상상인가 싶은 인물들, 뭐 그런 사건들이 조금씩 껴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뭐 이런 게 왜 들어가 있지 하면서 궁금증을 좀 가져주시면은 영화를 좀 새롭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특히나 이제 제 전작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거기와의 또 약간 연관성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쿠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전에 저희가 원래 이제 대관람차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기 전에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당신의 우주는 괜찮아요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랬을 때는 특히나 이제 그 주변 인물들도 각자의 우주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들의 스토리를 좀 많이 넣었었어요. 특히나 이제 그 마미 역할을 맡은 이제 그 친구가 실제로 배우이자 감독을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본인의 실제 그 인물과 영화 속의 인물을 섞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마 SNS에 차근차근 공개를 하고 싶은 욕심은 좀 있고, 이거는 TMI인데 그 마미 역할을 맡은 그 치진 아기코라는 배우가 지금은 저희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감독이 됐어요. 그래서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이나 심사위원상을 계속 휩쓸고 다니고, 얼마 전에 부천영화제에는 본인이 출연하거나 연출한 영화가 4편 와서 또 심사위원상을 타고 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부천영화제 때 넣은 건데, 그 나기코 그 마미가 이번엔 내 차례야 하고 나서 본인의 영화를 만들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게 참 이게 영화와 현실이 좀 맞닿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재밌게 넣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연은 보러 갈 수 있으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도 감사합니다. 네, 저기 맨 앞에 앉아 계신 여자. 영화 전반적으로 음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흐르는 식으로 가가지고 눈을 감고 이 영화를 감상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중간에 그 우주의 노래가 굉장히 길게 들어가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긴 게 계속 듣기 좋으면서 보통 중간에 넣는 음악이 그렇게 길게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강두 배우님이 그러니까 그 전에 가수, 밴드 이런 걸 개인적으로 하신 적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저는 전직거든요. 그때는 더 자두라는 어떤 김밥 말고 대화가 필요했고 이런 것들 했는데요. 네, 지금은 그만둔 지 지금 11년 됐고 11년째 배우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그 그룹을 하기 전에 홍대 언더그라운드에서 밴드 생활을 3, 4년 정도 했어요. 그 98년부터 했으니까. 네, 그래서 원래 제가 베이스 기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캐스팅된 거예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몰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기 여자분. 네. 우리 지대한 그 배우님이 감초 역할을 하시면서 또 영화의 기획자로 좀 이번에 활동하셨는데 영화를 기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제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심각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기획도 여기 제작한 친구가 고향 부산 후배거든요. 그 후배인데 그 후배랑 나랑 이제 술을 먹으면서 그 친구가 원래 가수가 꿈이었어요. 근데 맨날 해운대에서 이렇게 우리 음악이 나와요. 그 기차카에서 막 뭉짝뭉짝 나온 노래가 자기가 작사한 달맞이의 추억이라는 노래인데 그거를 해운대에서 계속 이제 젊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너 가수 하지 마. 진짜 소질 없다. 그래서 그 가수의 꿈을 제가 접게 만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나도 그때 완전 단역 생활을 하면서 그럼 나도 같이 접어야 되는데 나는 계속 꿈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후배한테 좀 미안한 감도 있고 그게 좀 그런 게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덧 음악 프로듀서 역할을 이제 훌륭히 하면서 음악과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PD 역할을 하면서 형 내가 가수의 꿈은 포기했지만 음악 영화 하나 만들고 싶은데 형이 배우니까 어떻게 안 될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배한테 내가 미안한 감도 있고 그래서 야 그래
만들면 되지 뭐. 술 먹으면서. 알았어 형님 그거 같이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 감독님들 섭외하고 강두 배우한테 야 어떻게 좀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진짜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래갖고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가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후배, 그 다음에 우리 연출님, 그 다음에 강두 배우님, 그 다음에 우리 하루나 배우 정말 이게 어떤 진짜 이 영화 속의 어떤 인연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뭔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예, 술 먹고 술김에 한번 해보자 했던 작품인데 어쨌든 참 신기하고 참 감동적일 뿐입니다. 저는. 예. 이렇게 훌륭한 관객분들의 훌륭한 질문으로 진짜 GV가 계속 더 풍성해지는 느낌인데요.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네, 앞에 계신 분부터. 영화 제작 시간이 얼마나? 그래서 지금 기회 먼저 드리고 다음에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작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6년 뒤에 들리시나요? 네. 2016년 초에 이제 그 기획자분, 그 프로듀서분을 처음 만났고요. 일단 고사를 했다가 3월달 정도에 정말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같이, 이석 감독님이랑 같이 답사를 갔고, 촬영 자체는 그해 가을에 한 10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딱 2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앞에 계신 남자. 저기 영화 찍으면서 삭제돼서 되게 좀 아쉬웠다라는 그런 장면 같은 게 좀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감독님. 삭제돼서 너무 아쉬워. 제가 안에서 노래 부르는 게 삭제된 거예요. 나도 오빠나지. 아니. 삭제돼서 아쉬운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네. 저희가 편집할 때 방에서 원래 이제 가편집을 먼저 했는데 둘이서 그때는 꽤 길었거든요. 꽤 길었는데 그때 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같이 이제 고생했던 그 카즈키라는 원래는 이제 동물원 직원으로 나오는 동물원 직원도 소년이나 노인처럼 질문을 그 우연히 만나는 한 번 우연히 만나는 장면이 있고 그 또 보시면은 바에 그 피어나미사의 마지막에 서양인이 한 분 나오시는데 그분도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하고 뭔가 한 번 정도 나오는 러닝 타임이 한기 때문에 그 같이 고생했고 저희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드러나게 된 게 제일 아쉽고 그리고 그 이거는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백정원도 또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에 있었던 시나리오의 제목대로 당신의 우주는 괜찮아요라고 했으면 아쉬운 장면이 되게 많았을 텐데 지금은 대관람차라는 이름으로 영화를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뭐 그냥 그거에는 잘 맞는 영화가 나온 것 같아서 뭐 그냥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맨 뒤에 네. 그러시면 네, 맨 뒤에 분부터 드리고 다음 번에 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앉아 계신 남자. 예, 저 고마워요. 안 보이시면 우선 영화 잘 봤고요. 백정원 솔서바이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사실 다음 달에 오사카 여행을 계획해놨는데 지금 오사카가 또 여기가 났죠. 오늘 영화 보니까 더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잠시만 비교해 말씀드리고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사실 어제 아침에 상암에서 이 영화 한번 봤어요. 보고 나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나상하고 강도 씨가 아버지 앞에서 공사장 재활용 센터 앞에서 노래를 하셨던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하루나상이 노래를 부를 때 그 표정 연기가 정말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장면을 찍을 때 하루나상은 어떤 심정으로 혹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工場のシーンの撮影は本当に最初は不安しかなくてギターもあの時にちゃんと始めて1曲丸々弾くという日で 네, 그 기타
치면서 노래했던 그 장면은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불안감에 휩싸여서 찍었던 장면입니다. 제가 기타를 배운 지도 얼마 안 됐었던 시기였고, 또 겨우 이제 한 곡 정도 치게 됐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더 불안했던 거죠. でお父さんと春菜としてもすごく大切なシーンだったので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하루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이니만큼 더 불안했던 건데요. ギターに集中したらいいのか歌に集中するべきなのかお父さんに集中するべきなのか全部が最初はもう分からなくなってしまって 네, 당시에 제가 기타에 집중해야 할지 노래에 집중해야 할지 아니면 저희 아버지에게 집중해야 할지 정말 전부가 저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でも途中の感想で春菜が一回ギターの演奏をやめてお父さんが見てくれた瞬間にそういう私自身の不安とかが一切もなくなって 그런데 이제 중간에 아버지가 저를 한번 이렇게 딱 봐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런 장면에서 저의 불안감은 모두가 다 사라졌고요. 本当に私が楽しかった。 네, 정말 제 자신이 즐거웠던 그런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音楽ってすごいなって思いました。 네, 그러면서 음악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앞에 계신 남자.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에서는 좀 계산적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좀 결정을 하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우연에 빗대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서로에게도 전염이 되고 그 우연의 계기로 이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대리만족을 좀 느끼긴 했는데 실제로 감독님이 이거를 만드시면서 관객들이 이렇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제 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배우님한테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호리하루나 배우님한테 질문하는 건데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처음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도 좀 봤는데 기사 내용 중에 좀 더 눈여겨보게 된 게 그 말이 있어요. 보면은 좋은 배우하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좋은 배우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눈에 드는 배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일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눈에 든다는 거는 어쩌면 이제 좋은 사람이 같이 제가 생각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사람이 되기는 좀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그런 의미가 진짜 어떻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그 의미가 좀 궁금해서. 네. 배우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何をもっていい人間で悪い人間だっていうのはすごい難しいことで多分私がいろいろ経験していく中で私はいい人間になれたと思ったらもうその時点で多分いい人間ではないくて 네, 사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좋은 배우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だから本当に素敵な人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人だろうっていうずっと探していることがなんだろうないい人間に近づくことなのかなと思っていて 네, 그래서 그러니까 멋지고 좋은 사람이란 대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찾으려 하고 계속 생각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좋은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私はその演技の技術とかがないから自分の経験で感じたことの引き出しでしか感情が出せないので 네, 사실 그러니까 저는 뭐 연기력이 그렇게까지 뛰어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이끌어낸 그러면서 표현한 감정들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건데 だから今回も実際に高校生の時に福島とか訪問した経験とかの
その時に見た景色とかをすごい思い出して撮影に臨んで 네, 그래서 이번에도 고등학생 때 후쿠시마를 직접 찾아서 그때 제가 봤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담아뒀다가 그걸 계속 떠올리면서 연기를 했던 거고요. 何を話そうとしたんだっけだからなんだろうなそのまあ役を演じると言っても結局は私でしかないのでなんか他の人にはなれないから私を磨こう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려는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뭔가 연기를 한다고 해도 어쨌든 그거는 제 자신이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연기하긴 하지만 그건 어쨌든 제 자신이니까 결국 중요한 건 나 자신을 계속 갈고 닦는 것,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백조 감독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뭔가를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싶진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 말에 대해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말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를 보는 관객분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볼 수 있고 보이는 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물론 메시지는 명확하시겠지만 그것도 이제 관객들이 보시는 그대로일 거고 그거에 다르게 본인만의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영화인데요. 첫 번째 영화를 만들 때는 안에 좀 분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의 내용이나 방식이 약간 좀 강요를 하는 왜 본인 자신이 스스로 괜찮지 않은데 왜 괜찮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점점 괜찮지 않아지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좀 그러면 약간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좀 강요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영화를 만들고 나서 관객분들을 만나면서 좀 깨닫게 됐어요. 이 영화를 처음 이제 기획을 하던 2016년에는 이제 뭐 비슷한 이야기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사람들의 공감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도 생각을 했고 저 자체가 그렇게 막 낙관적이거나 이렇게 따뜻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따뜻합니다. 정말 따뜻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방식이나 종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한 번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어쨌든 현실에서 이런 사람들과 이런 일들을 만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아무리 외국이라고 해도. 그랬을 때는 우주라는 인물, 나아가서는 저나 이희석 감독님이 뭔가 바라는 이상향 같은 게 좀 들어있지 않았나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두 분 정도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네, 세 번째 앉아 계신 여자분.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시사회랑 이런 걸 몰랐는데 너무 반가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 관람차에서 고백을 받는 게 로망이에요. 근데 아직은 노래를 받는 게 없어서 그래서 감독님 혹은 배우분들의 그 로망을 듣고 싶어요. 그때부터 본인의 로망을 궁금하지 않은데 별로. 로망이 뭡니까? 나의 로망? 궁금하지 않은데. 나의 로망? 저는 실제로 배를 탔어요. 실제로 제가 항해사 출신인데 극 중에는 이제 선박 사고로 이제 실종된 걸로 하지만
그 또 대본 중에 또 헤엄을 쳐서 살 사람이라는 대사를 하잖아요. 실제로도 헤엄을 또 잘 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영도 잘하고 막 그러지만 배우 생활을 지금 제가 이제 한 30년 했거든요. 30년 해서 이제 뭐 아직까지 막 큰 스타는 안 됐고 뭐 특별히 되게 유명한 배우는 아니지만 제 길을 한 길씩 한 길 한 길 걸어오다 보니 앞으로 또 제가 한 30년 배우 생활을 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제 그 길이 이렇게 어렵거나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배우 생활을 하면서 저희 로망은 이 지금 대관람차라는 영화를 작업하면서 되게 즐겁게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영화 작업을 하든 연극 작업을 하든 또 어떤 영화를 기획을 하든 정말 그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이랑 좋아하는 선배들이랑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연기 활동하고 작업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죽을 때 씩 웃으면서 아 뭐 재밌게 한판 놀다 가네 이 정도의 멘트를 날리고 죽었으면 하는 게 저의 로망입니다. 저 로망? 예, 뭐 대관람차에서 키스하시는 게 로망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연애하는 게 로망입니다. 네. 잘 됐네 둘이 이렇게 한번. 저보다 너무 어리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네, 저는 하여튼 뭐 연애를 못한 지 너무 오래돼서 키스하기 전에 연애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대한 선배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한마디 더 하자면 저도 오랫동안 연기 생활해서 죽기 전까지는 못하더라도 치매 걸리기 전까지 어떻게든 한번 해보는 게 지금 저의 목표고 로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なんだろうな、いろいろなところに行って好きなことを増やしたいですね. 네, 로망. 네,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지요. 좀 고민스러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많이 다니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 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늘려나가는 것, 그게 저의 로망이자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형의 얘기를 번역하고 있었다. 이게 로망이라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로망이 되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가진 게 없어서 그런지 어릴 때는 서울 사람이 로망이었거든요. 시골에 살아도 굉장히 시골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서울 사람이 되고 보니까 다시 이제 시골에서 사는 게 로망이 돼버렸어요. 지금 제가 고양이처럼 사는 인생을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고양이들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은 밖에 나오고 싶고 집고양이들은 항상 창밖을 보거든요. 근데 길고양이들은 문 앞에서 기다려요. 사람을 기다리고. 그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많은 로망들이 다 가질 수 없는 거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말해놓고 보니까 되게 허무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로망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어떠한 꿈이라던가 로망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딱히 먼 미래를 보고 살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현실에 되게 집중을 하면서 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산다, 바빠 보인다는 하는데 일이 끝나면 굉장히 허무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질문을 갖고 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관람차에서
키스를 하면은 되게 무서우실 거예요. 네. 두 분이 이렇게 타는데 같은 곳에 같은 쪽에 붙으면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마주 건너편에 앉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네, 저희가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았을 때는 멈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갑자기 흔들리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비추고요. 그냥 로망만 가지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흔들리는 공간에서도 좋을 수도 있으니까. 로망 타기를 제가 없기 때문에 남들도 없어라 이거야? 이 영화 덕분에 내가 어쨌든 하고 싶었던 거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해외에서 가보고 싶었던 곳에서 뭔가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관객들을 만나게 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재밌는 일이어가지고 그런 소소한 것들을 계속 소소하지만 되게 중요한 것들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계속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네, 앞에 계신 여성. 영화 속에서 그 다리 위에서 우주한테 조언을 했던 일본 여성분이 맨 가방하고 하루나상이 공원을 떠날 때 냈던 가방이 똑같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 가방을 일부러 그렇게 의도를 하신 건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 감독님의 전작에서는 그 관객들에게 계속 괜찮아요라고 계속 대물으신 느낌이셨는데 이번 작품은 이제는 괜찮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으신지.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에게 이 대관람차가 어떤 작품으로 관객들한테 기억되셨으면 좋겠는지. 훌륭한 마무리 질문이 아니잖아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백지호 감독님부터. 영화를 이제 한 영화를 여러 번 보셔가지고 이제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번 대관람차라는 영화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줬던 것들이 약간 빠져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캐릭터 그 이야기를 갑자기 생뚱맞게 던졌던 그 캐릭터가 엔딩 크레딧에 보시면은 엔딩 크레딧 이름이 안내인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만 출연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주가 대관람차를 타고 있을 때 멘트, 그리고 우주가 지하철 안에 있을 때 멘트 등 어쨌든 영화 속에서 나오는 모든 안내 멘트의 목소리를 그 친구가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왜 그 한 사람에게만 그걸 맡겼을까? 그리고 왜 하루나와 같은 그 가방과 소품을 들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또 다르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가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모든 분들에게 물어본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가방 얘기를 했고. 대관람차 저는 항상 얘기했던 게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백정원도 그렇고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 요즘에는 또 극장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접할 기회가 그러니까 매체들이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화도 극장에서 혼자 영화를 보는 느낌, 대관람차를 타고 대관람차를 혼자 탔을 때 창밖을 멀리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今日2時間弱大観覧車を見てもらって多分皆さんの心の中に何かしら思うことがあって多分それが大観覧車の見方それぞれ違ってい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 네, 오늘 2시간 남짓 저희 영화 대관람차를 봐주셨는데요. 그러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게 다 각각 다르겠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대관람차를 보신 여러분들의 느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전부 다일 것 같습니다. 私的には見た時にすごい自分も気づいたら大阪の地に溶け込んでいるような気がして、私は東京出身で大阪はちょっとなんか笑い取れればいいと思ってる関西人みたいなイメージがあったんですけど、そうじゃなくて優しい大阪のこととかもすごい知れて。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제가 이제 원래는 도쿄 출신이긴 하지만 그 오사카 지방에 굉장히 그러니까 녹아들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사카에 와 있는 좀 약간 재밌는 좀 독특한 도쿄 사람 뭐 이 정도 이미지로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だからなんか私もすごい旅している気分でこの映画を見ることができて、 네, 저도 정말 여행을 하는 느낌으로 이 영화를 봤고요. この映画が見終わってからがなんか私の大観覧車の感激のスタート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저도 이제 대관람차라는 곳에서 이제 내려서 저만의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次見るときに、大観覧車こう乗って1回目はもう右方向しか見れてなかったけど2回目乗ったときに左方向を見たことによって新しい景色が見えるような作品だと思うので、 네, 그러면서 이제 대관람차를 이제 한번 타고 내려서 처음에는 오른쪽밖에 보지 않았었지만 두 번째 탈 때는 또 왼쪽 방향을 보면서 왼쪽 방향에 제가 못 봤던 경치들도 또 한번 이렇게 눈을 돌려보는 なんかいつかまた大観覧車見たいなと思うような瞬間がある作品になっていたら嬉しいなと思います。 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께서도 대관람차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순간이 그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퍼뜩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로서 여러분들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개봉했다는 것만으로도 믿기지가 않고요. 네, 너무 신기하고, 네, 지금 현재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사실 관객분들이 각자 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한테는 사실 이 영화는 이제 첫 스크린 주연작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실 첫 스크린 주연작이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어떤 제 이제 연기 생활의 어떤 시작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주가 처음에는 약간 어설프지만 점점 오사카 사투리를 나중에 쓰면서 점점 적응해 나가는 것처럼 저도 이제 좀 더 좋은 연기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뵐 수 있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시작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영화 대관람차가 관객들이 이렇게 입소문을 조금씩 내줘야 이제 대관람차를 알릴 수 있는 기회밖에 없습니다. 큰 상업 영화계랑 독립 영화계랑 이게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배우를 꿈꾸는 그 순간에 참 말도 안 되는 어릴 때 만용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배우가 됐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좀 약자가 강자를 좀 이렇게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 독립영화 하는 친구들이 언젠가는 저 친구들이 상업영화계에 가서 저 큰 감독이 되는 것도 훌륭한 얘기지만, 이 독립영화 작은 예산으로 정말 어렵게 찍었는데 그 관객들의 그 진짜 열렬한 입소문으로 이 상업영화를 한번 이겼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짜릿하거든요. 제가 독립영화 후배들이랑 많이 찍어주면서 또 보너스도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조금 받았지만 그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때 그 후배들이랑 동생들이랑 너무 열악하게 찍었는데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흥행도 조금 됐으니까 보너스를 줬겠죠. 그러니까 저희 대관람차 같은 영화도 이 상업영화계에서는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내용만 찍어서 관객들한테 강요를 하거든요. 야,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으니까 봐 이러면서. 근데 이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보고 싶어 찾아가는 그런 그 맛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영화들을 여러분들이 독립군들 군자금 대준다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야, 재밌다더라 한번 봐줘. 진짜 눈물 나게 찍었대 걔를. 그렇게 해서 정말 입소문 타고 나서 대관람차가 이제 큰 영화랑 붙어서 야 우리 많이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지 않았어 라는 그런 멘트를 하면서 또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또 작업하겠습니다. 예. 오늘 집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게 아까운 적이 언제였던가 싶을 만큼 너무 관객분들 질문도 훌륭하시고 그리고 또 훌륭하신 질문 덕분일까요? 대답도 너무너무 지금 좋은 대답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회차 상영이 있어서 아쉽게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짓기 전에 이제 감독님들 차기작 그리고 배우님들 어떤 차기작품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백재호 감독님부터 다음 차기작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차기작은 지금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아마 내년 5월달쯤에 개봉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개봉을 했던 무연 두 도시 이야기라는 영화의 제작진이랑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냥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지금이 아니라 내년 5월에 영화를 개봉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영화, 그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영화가 어떤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지금 어떤 영화 나올지를 잘 모르겠어서 굉장히 불안한 중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영화를 계속 하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 다큐멘터리 못 만들어서 한국을 떠나야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그냥 현실에 발을 붙이려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올해 봄부터 춘천에서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고 있어요. 혼자 연출도 같이 이제 공동 연출을 하시는 핏 감독님 같이 계시고 제가 이제 지방에 상주를 하면서 촬영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봄까지 마침 오늘이 한국 고양이 날이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오늘 가려고 했었는데 관객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네. 내일 또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다시 춘천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년 1년 후에 오늘쯤 개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 봄까지 잘 한번 찍어봐서 지금은 저 혼자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전까지는 혼자서 뭔가를 영화를 완벽하게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私は今是枝裕和監督の「万引き家族」という作品で松岡茉優さん演じる秋のアルバイト先でちょこっとだけ出演しています。 네, 저는 지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라는 그 일본 감독의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마츠오카 씨의 마츠오카 씨가 이제 마유라는 역할인데요. 마츠오카 마유, 마츠오카 마유 씨의 그 동료 역할로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なんか私が出てる出てないあまり関係なくとてもいい作品なのでぜひ見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います。 네, 제가 많이 나오든 아니든 정말 좋은 작품이니까요. 어느 가족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역분도 계획 한번. 열심히 사시겠다. 저는 지금 다음 다른 어떤 매체에 어떤 역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연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내년 딱 이맘때쯤에 제가 작년에 찍었던 이제 성의 나라라는 전주 영화제에 출품됐었던 대상 받았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내년 딱 이맘때쯤에 개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뭐 단편 찍은 것들 이제 뭐 영화제들 개봉할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앞으로 쉬지 않고 연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N차 관람이라는 게 요즘 뭐 중요하잖아요. 저희 제일 많이 N차 관람 해주신 분한테 감독 두 분과 제가 노래방에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감독 두 분님이 잘 부르신 노래 제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네. 네. 저희 최다 N차 관람객 인증하시는 분께 저희 4명이 노래방에서 코인 노래방 가서 한 곡씩 불러드리겠습니다. N차를 박는 답변이. 아니 진짜 N차 관람 많이 해주시고 저희 영화에 잘 보시면 이제 숨겨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 더 보시면은 보이실 거고 2번 보시면 또 다른 게 보이실 거니까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오랫동안 대관람차가 돌 수 있게 극장에서 돌았으면 좋겠거든요. IPTV에서 도는 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극장에서 오랫동안 돌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대관람차에서 감독님이 주인공을 안 시켜줘가지고 제가 이번 이제 다음 작품으로 지금 접전이라는 영화를 기획해가지고 이제 그 후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접전은 요즘 그 하도 이제 갑들이 이제 을들한테 지랄들을 하는 걸 보고 붕괴를 한 나머지 을이 갑질하는 그 갑을 한번 시원하게 두들겨 패면 어떨까라는 이제 상상력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 영화 접전은 그 나랑 박노식이라는 배우 있죠, 향수기 그 친구랑 둘이서 이제 벌어지는 그 갑과 을의 전쟁, 이제 접전이라는 영화가 이제 곧 이제 그 후반 작업 마치면 또 여러분들한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또 후배들이랑 기획하는 영화가 사장님 나빠요. 그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막 갈구는 사장님들 있잖아요. 그 사장님들을 어떻게 하면 좀 골탕을 한번 먹여볼까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만든 시나리오를 좀 쓰고 있는데, 그런 영화들이 나올 때마다 그 여러분들한테 또 찾아뵐 테니 좀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이제 정말 끝을 내야 되는 시간인데요. 요즘에 한국 영화가 정말 가뭄이었습니다. 정말 가뭄의 담비와 같은 좋은 영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반가웠는데요. 대관람차 이제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좋은 작품이잖아요. 배우님들, 감독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듯이 주변에 입소문 많이 내주셔서 대관람차가 M시네마에서는 뭐 꾸준히 장기적으로 상영이 되겠지만 다른 극장에서도 이렇게 초롱초롱한 네, 다른 극장에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이제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저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관람차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마음에 토닥토닥 해주는 뭐 괜찮아 잘 될 거야라는 그런 기운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기운 그대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이 돼서 다 모든 것들이 괜찮아지는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제 정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멀리서 와주신 배우님들, 감독님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